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게차 필기시험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엔진 구조 익히기 1강입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1번. 다음 중 열 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변화시켜주는 장치는 그랬습니다. 열 에너지는 무엇입니까? 연료죠. 석유나 휘발유. 그것을 기계적 에너지, 동력이죠. 로 바꿔주는 장치는 무엇이냐 그랬습니다. 답은 무엇이겠습니까? 엔진이죠. 확인합니다. 네, 엔진입니다. 엔진은 열 에너지, 연료를 연소시켜서 기계적 에너지인 동력으로 변화시켜 줍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열 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변화시켜 주는 것, 엔진입니다. 2번입니다. 공기만을 실린더 내로 흡입하여 고압축비로 압축한 다음에 압축열에 의해 연료를 분사하는 디젤 기관은, 좀 잘 모른다 할지라도 압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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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압축이죠. 압축비, 압축한 다음, 압축열에 의해 그런 겁니까? 압축 착화기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디젤입니다. 디젤은 강한 압축으로 인해서 그 압축열에 의해서 연료인 경유를 발화하는 것이죠. 그래서 힘이 아주 세죠. 네. 그래서 압축열에 의해 연료를 분사하는 디젤 기관은 압축 착화기관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압축 착화기관입니다. 3번입니다. 사행정 사이클 엔진의 사행정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이전에 배우셨던 분들은 흡입, 압축, 폭발, 배기 대부분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흡입과 흡기는 같습니다. 폭발과 동력이 같습니다. 그래서 흡기, 압축, 동력, 배기 그래도 맞고 흡입, 압축, 폭발, 배기 그래도 맞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다시 확인합니다. 흡기, 압축, 동력, 배기 사행정입니다. 흡입이 맨 먼저 있죠. 그 다음에 이걸 압축하죠. 피스턴이. 그 다음에 연료가 분사되면서 폭발하죠. 그 다음에 배기로 나가는 것이죠. 넘어갑니다. 사행정 사이클 엔진이 4사이클을 마치려면 크랭크 축은 몇 회전 하는가? 자, 크랭크 축이 피스톤하고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사행정 기관은 뭡니까? 흡입, 압축, 폭발, 비행이라는 이것이 일개 행정이죠. 일개 사이클이죠. 이 일개 사이클을 돌리는데 크랭크 축이 몇 번 돕니까? 2번 돕니다. 그래서 사행정 사이클에서는 한 사이클에 크랭크 축은 2번 돌아갑니다. 그것을 안다면 4사이클을 마치려면 크랭크 축은 몇 번 돌겠습니까? 2, 4, 8. 8회전 해야겠죠?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8회전입니다. 자, 사행정 기관에서 흡입, 압축, 폭발, 비기의 1사이클을 마치려면 크랭크 축은 2회전합니다. 그러면 4사이클을 마치려면 4 곱하기 2는 8, 그래서 크랭크 축은 8번 회전하는 것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사행정 기관이 2사이클을 완성하려면 캠 축은 몇 회전하는가? 자, 사행정 기관이 흡입, 압축, 폭발, 비기죠. 2사이클을 완성하려면 일단 1사이클만 생각해 보세요. 1사이클만 생각해 보면 1사이클의 캠은 몇 회전합니까? 1회전합니다. 캠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예, 밸브를 개폐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흡입, 압축, 폭발, 비기의 각 밸브를 캠이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하죠. 그러니까 한 번 사이클이 돌 때 흡입, 압축, 폭발, 비기의 한 번 사이클이 돌 때 캠도 한 번 돕니다. 그런데 크랭크는요 2번 도는 것이죠. 자, 그래서 캠축은 1대1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2사이클을 돈다고 그랬으니까 캠축도 2번 돌겠죠? 네, 2회전입니다. 정답 확인합니다. 2회전입니다. 1사이클당 요거는 확실히 기억해 두십시오. 1사이클당 크랭크 축은 2회전 하는데 캠축은 1회전 합니다. 그래서 2 곱하기 1은 2. 그래서 2사이클 하니까 캠축도 2회전 한다 이거죠. 넘어갑니다. 6번입니다. 내연기관에서 1사이클 중 열 손실이 가장 큰 것은 다음 중 어디 계시겠는가? 예,
뜨거운 열은 언제 나오겠습니까? 마지막 배기에서 나오죠. 흡입 압축 폭발 배기에서 이거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니까요. 이때 모든 열들이 나오게 되죠. 배기 행정입니다. 다시 확인합니다. 열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열 손실이 큰 그 행정은 배기 행정이고요. 배기 행정에서 배기가스를 외부로 몰아내기 때문에 열 손실이 가장 크다. 넘어갑니다. 압축 행정 말기에 연료 분사 노즐로부터 실린더 내로 연료를 분사해서 연소시켜 동력을 얻는 행정은 흡입 압축 폭발 다음에 뭐가 오죠? 압축 다음에 뭐가 오죠? 폭발이 오죠. 여기서 지금 묻는 것은 폭발인데 압축 행정 말기에 오니까 그 뒤에 온다는 얘기죠. 폭발이고요. 그때 연료 분사 노즐로부터 실린더대로 연료가 분사되면서 뭐 전기 점화에 의하든 또는 그 압축 압력 열에 의하든 간에 거기에서 이제 폭발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압축 다음에 오는 것 폭발 행정입니다. 다시 확인합니다. 폭발 행정입니다. 자, 사행정 기관에서 크랭크 축 기호와 캠 축 기호의 지름비 및 회전비는 얼마인가 그랬습니다. 일단 회전비 먼저 구해보면 회전비와 지름은 반비례하죠. 지름이 크면 클수록 회전은 적게 하니까요. 자, 그래서 반비례한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러면 사행정 기관에서 크랭크 축은 몇 번 돕니까? 2번 돌죠. 기어 그다음에 캠은요. 한 번 돌아요. 그러니까 크랭크와 기어 사이 회전비는 크랭크가 2번 돌 때 캠은 한 번 돕니다. 2대 1이죠. 그래서 여기서 회전비가 뒤에 나오죠. 그럼 2대 1이죠. 2대 1이고 2대 1에 반비례하는 걸 보세요. 1대 2죠. 그 지름은 이 회전에 반비례하니까. 그래서 이게 2대 1이면 이게 1대 2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죠. 1대 2 및 2대 1 확인합니다. 네, 1대 2 및 2대 1 이게 답입니다. 회전비와 지름비는 반비례 관계이다.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1행정의 크랭크 축은 2회전하고요. 1행정의 크랭크 축은 2회전하고 캠 축은 1회전합니다. 크랭크 축은 피스톤을 움직이는 것이고 캠은 뭐라고요? 밸브의 개폐에 관계되는 것이에요. 매 행정의 하나하나마다의 흡입에 한 밸브가 있고, 그죠? 예, 압축에도 한 밸브가 있고, 예, 열었다 닫혔다 이것을 누가 하냐면 캠축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랭크 쭉 2번 움직일 때 캠 쭉 한 번 움직인다. 회전비는 2대 1이면 지름비는 1대 2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9번입니다. 이 행정기관에서 이번에 이 행정기관입니다. 크랭크 축이 몇 회전할 때 1사이클을 완료하는가? 자, 사행정에서는 크랭크 축이 2번 움직일 때 1행정 1사이클이라고 그랬는데 2행정은 안 그렇습니다. 흡입 압축이 한꺼번에 움직이고 폭발배기 한꺼번에 움직여요. 그 2행정이죠.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 예, 그렇기 때문에 1사이클에 한 번, 즉 360도입니다. 그래서 이 행정기관에서 크랭크 축이 몇 회전할 때, 1회전할 때 1사이클을 완료합니다. 1회전은 360도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확인합니다. 360도. 이 행정기관에서는 압축과 연소, 흡입과 배기가 동시에 이루어져서 네, 압축과 연소는 뭡니까? 폭발이죠. 흡입과 배기가 동시에 이루어져서 크랭크축 1회전에 1사이클이 완료됩니다. 그래서 1대1의 비율로 되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자, 사행정 사이클 기관이 2452rpm으로 회전되고 있다면 1번 실린더의 배기 밸브는 1분에 몇 번 열리느냐 그랬습니다. 2452rpm으로 rpm 회전 속도죠. 예, 있다면 1분에 1번 실린더의 그 사이클 기관이 1분에 2452rpm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 실린더의 배기 밸브는 1분에 몇 번 열리겠느냐 그거예요. 즉 뭡니까? 크랭크 축의 회전과 캠 축의 회전의 비율을 묻고 있는 거죠. 2대 1이죠. 크랭크 축이 2번 회전할 때, 사이클 기관이 2번 회전할 때 뭡니까? 캠은 한 번 움직이는 것이죠. 그래서 2대 1 비율이니까 2452rpm으로 크랭크 축이 움직이고 있다면 캠 축은요. 이것을 반절로 움직이겠죠. 일어나는 거. 하면 몇 번이겠습니까? 1226번이겠죠. 예. 사이클 행정기관이 2452rpm이라면
회전이라면 예, 실린더 배기 밸브 캠 축은 1226번 열린다는 것입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확인합니다. 1226번. 사행정 기관에서는 사이클 기관이 2회전할 때 캠축은 1회전하고 따라서 배기 밸브도 한 번 열리고 회전비는 2대 1이다. 따라서 2로 나누면 1226입니다. 11번입니다. 기관에서 피스톤의 행정이란 이건 그냥 뭐 더 이상 볼 것 없이 상사점과 하사점의 길이를 상사점과 하사점과의 길이를 피스톤 행정이라고 합니다. 그냥 그대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상사점과 하사점 사이의 길이를 피스톤의 행정이라고 한다. 자, 오버스퀘어 기관의 장점 중 틀린 것은 오버스퀘어는 뭡니까? 이거는 그 피스톤의 그 길이가 뭡니까? 내경보다 작은 거예요. 내경이 더 큰 것이죠. 이것을 오버스퀘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오버스퀘어에서는 피스톤의 평균 속도를 올리지 않고도 엔진의 회전 속도를 높일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흡배기의 지름을 크게 할 수 있어 흡입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내경이 크니까요. 그 다음에 직렬형의 경우에 엔진의 높이를 낮게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단점은 피스톤이 과열됩니다. 그래서 오버스퀘어 장점 중 틀린 것은 이건 단점이죠. 단점. 피스톤이 과열된다. 이건 단점입니다. 정답 확인합니다. 네. 과열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틀린 거죠. 피스톤이 과열된다는 거. 자, 이제 보십시다. 실린더 행정의 내경기, 즉 피스톤의 행정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피스톤의 상사점부터 하사점까지의 거리라고 그랬어요. 그 거리를 실린더의 내경으로 나눈 값을 내경비라고 하는데요. 이 장행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피스톤의 행정 길이가 더 긴 거예요. 실린더의 내경으로 나눈 값보다. 1보다 더 큰 거죠. 이때는 회전 속도는 늦어요. 왜냐하면 피스톤이 기니까. 그렇지만 회전력은 커요. 소위 말해서 힘이 좋다는 거죠. 예. 그런데 단행정, 조금 전에 본 거 오버스퀘어를 단행정이라고 그러죠. 이거는 뭡니까? 이 피스톤의 길이가 실린더 내경보다 1보다 적어요. 그래서 회전력은 작으나 힘은 좀 부족하지만 회전 속도는 엄청 빠르다. 요게 단행정 오버스퀘어예요. 그럼 오버스퀘어의 장단점을 한번 봐보죠. 먼저 장점입니다. 오버스퀘어 장점. 단행정의 단점이죠. 피스톤의 평균 속도를 높이지 않고도 회전 속도는 높일 수 있어요. RPM으로도 회전 속도는 높일 수 있는데 좀 뭐가 부족하다? 회전력이 부족하다. 소위 말해서 힘이 좀 딸린다 이런 말이에요. 자, 흡기 효율을 높일 수 있다. 네, 실린더 내경이 커가지고 흡기 효율을 높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실린더 내경이 커서 높이를 낮출 수가 있어요. 그러나 반면에 길이는 길어져요. 단점은 기관의 내경이 커서 피스톤이 과열되기 쉽고요. 엔진의 길이가 길어져서 진동이 커진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기관에서 실린더 마모가 가장 큰 부분은 어디냐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마지막 폭발이 이루어지고 배기가 이루어지는 그 부분에서 가장 많이 마모가 클 거예요. 그 부분이 어디겠습니까? 실린더의 상사점 부분, 즉 윗부분이 되겠죠. 바로 이 부분에서 실린더 마모가 가장 큽니다.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실린더의 윗부분에서 실린더 마모가 가장 큽니다. 실린더 벽의 마멸은 윗부분이 가장 크고 아랫부분이 가장 적다. 네,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14번입니다. 실린더 헤드 게스킷에 손상이 되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은 게스킷이 뭔지를 아시죠? 소위 말해서 새지 말라고 그 이음의 부분마다 박아놓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게스킷이죠. 근데 그것이 손상되었다. 그러면 샌다는 얘기예요. 압축 공기가 셉니다. 그러면 압축 압력과 폭발 압력이 낮아지겠죠?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현상은 압축 압력과 폭발 압력이 낮아진다. 왜? 압축 압력이 세버리. 그러니까 폭발도 힘이 없게 되죠. 확인합니다. 게스킷이 손상되면 압축 압력과 폭발 압력이 낮아진다. 한 번 더 확인합니다. 게스킷이 손상되면 기밀성이 떨어진다. 즉 샌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압축 압력과 폭발 압력이 낮아진다는 겁니다. 넘어갑니다. 15번입니다. 실린더 마멸의 원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랬습니다. 실린더가 어떤 때 마멸되냐? 먼저 피스톤과 실린더가 마찰이 일어나면 실린더의 공격이 커지겠죠. 그 다음에 연소 생성물에 의한 부식도 있을 수 있고요. 흡입되는 먼지와 이물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피스톤 랜드의 마찰 이거는 아닙니다. 피스톤 랜드라는 건 뭐냐면 피스톤 링을 끼우는 그 링을 끼우는 그 공간 있지 않습니까? 그 링이 들어 앉히는 자리 그게 피스톤 랜드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실린더 마멸의 원인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다시 확인합니다. 피스톤 랜드의 마찰은 실린더 마멸의 원인은 아니다. 피스톤 랜드가 뭔지 다시 한번 봅니다. 피스톤에서 피스톤 링이 끼워지는 뭡니까? 홈과 홈 사이 거기 사이에다가 그, 링을 끼운단 말이에요. 그걸 랜드라고 그러는데 그 마찰이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16번입니다. 실린더 헤드 등 면적이 넓은 부분에서 볼트를 조이는 방법으로 맞는 것은 한마디로 어디에서 어디로 조여갑니까? 중심에서 외측을 향하여 대각선으로 조여갑니다. 그것도 한 번에 조이지 않고 규정 토크를 한 번에 조인다 그래서 틀렸어요. 여러 번에 걸쳐서 조이게 됩니다. 볼트는 한 번으로 꽉 조이지 않습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조여서 마지막 규정 토크대로 조여줍니다. 외측에서 중심을 향하여 아닙니다. 중심에서 외측으로 조여 나갑니다. 조이기 쉬운 것부터 조인다 아닙니다. 정답 다시 확인합니다. 중심에서 외측을 향하여 대각선으로 조여 나간다. 17번입니다. 피스톤의 평균 속도를 올리지 않고 회전 속도를 높일 수 있고 흡입 지름을 크게 할 수 있어서 단위 실린더 체력당 흡입율을 높일 수 있는 기관은 조금 전에 봤죠? 뭐라고요? 단행정, 오버스퀘어라고 했죠? 정답은 단행정. 이게 오버스퀘어에 대한 설명입니다. 네, 조금 전에 본 거 다시 한번 확인하면 단행정 기관입니다. 게스켓의 구비 조건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 아까 게스켓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음새 부분에 박는 기밀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랬는데요. 이 게스켓이 오일이 잘 밴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게스켓이 좀 딱딱해가지고 기밀성이 아주 커야 합니다. 새지 않아야 되고 배면 안 되죠. 틀린 것은 적당하지 않은 것이니까 오일이 잘 빌 용통이 좋을 거 이거 아니에요. 복원성이 있을 거 맞습니다. 적당한 강도가 있고 내열성이 좋을 거 열에 견뎌야 되니까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오일이 잘 뺀다. 이거는 게스킷의 구분 조건은 아니다라는 거죠. 자, 게스킷이 무엇냐면요. 이음매나 또는 배관 등의 부품의 접합부 사이에 새지 말라고 넣어주는 얇은 판 모양의 밀봉제. 이거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게스킷. 이 게스킷은 뭐 하는 것이냐. 기밀 유지, 새지 말라고. 그래서 기밀 유지의 성능이 좋아야 되고 냉각수라든가 엔진 오일이 거기서 새지 말아야 돼요. 기관 내부에는 냉각수가 계속 돌고 있고요. 엔진이 돌고 있는데 이게 통짜가 아니잖아요. 이어지고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럴 때마다 거기에 게스킷을 넣어요. 예? 기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게스킷은 복원성이 있고 적당한 강도가 있고 내열성이 좋을 것 이런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일이 잘 배며 그것은 틀렸습니다. 19번입니다. 실린더의 압축 압력이 감소되는 원인으로 맞지 않는 것은 압축 압력이 감소되고 있다는 건 뭘 말하겠습니까? 헐거워졌다든가 샌다든가 뭐 이런 경우겠죠. 실린더 벽이 마멸돼 가지고 소위 말해서 헐거워졌습니다. 이런 걸 옛날에 우리 말로 뭐 한다고 합니까? 이제 보링한다고 하죠. 예, 근데 어떻든 실린더 벽이 마멸되면 압축 압력은 감소됩니다. 피스톤 링이 탄력이 부족해요. 링이 꽉 그 기밀성을 유지하면서 미는데 이게 링이 탄력이 부족하면서 세면은요 압축 압력 부족하게 되죠. 피스톤 마멸 또는 상부에 금이 갖다 세겠죠. 피스톤 링의 절개부가 서로 180도로 위치되어 있다. 이거는 맞아요. 보통 피스톤 링을 그 한 개 랜드에 몇 개를 끼웁니까? 서너 개, 너덟 개씩 끼우죠. 그럴 때 그 절개부는 서로 이렇게 어그맞기게 해야 돼요. 왜? 같은 절개부는 셀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가 이쪽이라면 하나는 저쪽 180도 쪽에다가 그 절개부를 둔단 말이죠. 이거는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압축 압력이 감소되는 원인으로 맞지 않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감소되는 원인이 아니죠. 그러나
실린더 벽이 마멸되거나 피스톤 링이 탄력이 부족하거나 피스톤이 마멸됐거나 상부에 금이 갔으면 헐겁거나 또는 압축 압력이 세가지고 감소되는 것이죠. 19번에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시 확인합니다. 피스톤 링의 절개부가 180도로 위치되어 있다고 그래가지고 압축 압력이 감소되는 원인은 아닙니다. 20번입니다. 피스톤의 구비 조건으로 틀린 것은 고온 고압에 잘 견뎌겠죠. 불 속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열 전도가 잘 될 거. 왜일까요? 열 전도가 잘 돼서 실린더 외벽에는 지금 뭐가 돌아갑니까? 냉각수가 돌고 있죠. 그래서 열 전도를 빨리 옆으로 전달해가지고 냉각수가 식혀주게 해야지. 저 혼자 이거 다 안고 있으면 저 녹아버리겠죠. 열 전도가 잘 될 거 맞습니다. 열 팽창률이 적을 거 맞습니다. 열 팽창률이 너무 크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피스톤이 부풀어가지고 움직이지도 않을 겁니다. 이게. 그래서 피스톤 자체는 열 팽창률이 적어야 합니다. 열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팽창 많이 해버리면 안 되겠죠. 피스톤이 중량이 클 거. 아니에요. 이게 중량 가벼워야 돼요. 그래서 구비적으로 틀린 거. 괜히 중량 커서 뭐 하겠어요. 중량이라는 건 뭡니까? 무게인데요. 무게 많이 나가 좋을 게 없어요. 자, 피스톤의 중량이 클 것은 피스톤의 구비 조건이 아닙니다. 자, 피스톤은 무게가 가벼워야 합니다. 그 다음에 블로바이. 블로바이가 뭐예요? 세는 거예요, 세는 거. 압축 또는 폭발 커서 세는 거. 이게 블로바이인데, 이게 없어야 돼요. 기껏 밀어졌겠는데, 피스톤 저 뒤쪽 쪽으로 블로바이가 쏴서 세버려요. 이러면 안 되겠죠. 너무 무거워도 안 되지만, 또 세도 안 된다. 그래서 피스톤이 중량이 클 것은 피스톤의 구비 조건은 아닙니다. 네, 여러분 수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